장인어른은 교통사고로 뒤에 추돌사고를 내시고는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아직 집사람과 처제가 학교를 다닐 때라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지나셨던 지인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장모님이 계속해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지내게 되었고, 기존에 있던 직원이나 기사들이 기존의 일을 이어가다 보니 크게 번창하진 않았지만 유지는 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집사람의 묘가 장모님을 닮아서인지 혼자 되신 장모님을 노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장모님을 요구하는 논팽이들이 몇 있으시다고 속내를 털어놓으셨죠. 장모님과 저와는 1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인지 다른 장모 사이지간 같지 않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낸다는 게 별거 있나요? 집사람이 친구 또는 처제와 함께 나가서 놀 때면 어김없이 전화를 주셔서 식사 또는 가볍게 맥주 한잔씩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28살 때 다니던 회사의 상사와 크게 싸우고 생각 없이 사직서를 써내고 집에서 보름 정도 보내고 있을 즈음 장모님이 지금의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을 봐달라고 하셨고, 딱히 어딜 들어가겠다는 결심 없이 직장을 그만둬서인지 저도 승낙을 했고, 그 뒤로 장모님은 현업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기사들 사이에서 장모님을 도와준다 하며 영업일을 알려준다며 술을 먹이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취한 장모님에게 끈적대며 다가오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그만두시려고 하던 찰나에 저에게 위임을 하실 생각이셨죠? 그런 장모님이다 보니 영업을 뛰고 싶으셔도 못 뛰셨죠? 여자 몸이다 보니 그럴 생각도 못 하셨고 그러실 분도 못 되시고, 그나마 장인어른이 유지하던 공장 몇 군데도 기름칠을 못 하시다 보니 몇 군데에 뺏기기도 하셨고, 아무튼 제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큰 대학교 두 곳과 그리고 몇몇 일거리가 늘다 보니 장모님이 하실 때에는 지입 차량 횟수가 10여 대 정도였지만 지금은 지입 차량 횟수만 해도 60여 대가 됩니다. 늘어가는 차량 수만큼 들어오는 수입도 많아지니 장모님의 사위에 대한 사랑은 더없이 커져만 갔죠. 그에 따라 집사람도 전에는 안 해주던 것도 해줄 정도였으니 수입의 증가로 집사람 장모님 처제는 저에 대해 굉장히 큰 신뢰를 주셨고, 저 역시 그 기대에 맞춰 별탈 없이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아내 생일에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해서 인터넷을 이것저것을 둘러보다가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성인숍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용품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물건이 왔습니다. 아내 생일날 선물을 이것만 주면 당연히 좋은 소리 안 날 것 같아서 옷 한 벌 근사하게 뽑아주고 멋진 곳에서 저녁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그날 장모님이 봐주시기로 하셨고, 생일날 별기대 없었던 집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마음에 드는 옷과 멋진 저녁 식사와 함께 한술, 거기에 남편은 정성껏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이 오늘은 남편인 제가 뭐든 바라면 해줄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아내 역시 처음 보는 물건이다 보니 한동안은 장난도 치고 했지만 왠지 버렸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하면서도 버렸으면 하는 눈치인지라 저 역시 버리려고 다시 상자에 던져놨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집에 잠시 서류를 가지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는 재미난 생각이 들어 대충 포장을 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발송인과 수령인을 장모님의 이름으로 우체국에서 택배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잠시 볼 일이 있어 딸아이를 장모님 댁에 맡겨뒀었고, 아내가 대신 딸아이를 데려오라고 해서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딸아이와 같이 계시던 장모님은 저를 보시고는 저녁을 먹고 가라 하시기에 같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했고, 잠시 후 차 한잔을 내오시고는 잠시 살 것이 있으시다며 옷을 챙겨 입으셨죠. 그리고 잠시 집 좀 봐달라 하시며 나가셨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지난번에 보낸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면 집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장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뒤졌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롱 안이나 위쪽의 공간이며 침대 및 먼지가 쌓인 곳까지 사사시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하고 정리하려다가 베개 밑에 무언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방 한 구석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장모님 베개 밑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보낸 지 시간이 꽤 지난 지금 베개 밑에 있는 걸 추측해보니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게 추측은 되지만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잠시 후 안방을 나온 뒤 장모님이 들어오셨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확인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딱히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금의 집을 전세로 놓고 같이 살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에게 장모님이 우리 딸도 봐주시고 조만간 처제가 시집을 가면 혼자 계실 텐데 멀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혼 때와는 달리 막상 혼자 사기 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지 친구라도 만나려면 장모님이나 장모님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놀이방에 맡겨두기도 찜찜한 것들 때문에 먼저 같이 살면 어떠냐고 물어볼 타이밍에 제가 먼저 말을 꺼내주니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집사람과 함께 장모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고 막내딸도 학기에는 통 얼굴 보기도 힘들고 집에 있어봐야 저녁 때 잠깐 보는 막내딸보다는 이제 한창 재롱동이인 손녀딸 보는 것을 더없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의 대답을 듣고는 바로 우리가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장모님 역시 매물로 내놨습니다. 처제도 시집을 간다 해도 앞으로 몇 년은 같이 살 테고 딸아이도 몇 년 후에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니 지금의 장모님 집을 팔고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지금에 사는 곳보다는 조금 더 외곽에 위치했지만 앞으로의 시세가 어찌 될지 모르니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했습니다. 59평 아파트에 우리 부부, 장모님, 처제방, 우리 딸아이가 쓰게 될 방까지 해도 방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굳이 저희 보고 안방을 쓰라던 장모님을 설득을 해서 옷방이 함께 딸린 안방은 장모님이, 건너편 방은 우리 부부가, 그리고 서재로 꾸밀 방 옆방을 처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새 집이라고 하지만 도배와 장판 등 새로 이야기를 했고 업체를 알아보던 중 한 곳을 택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장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지만 그것의 사용 여부는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안방은 옷방과 함께 붙어 있어서 제 옷이며 집사람 거며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옷은 죄다 거기에 보관을 하고 우리 부부가 쓰는 방과 안방에 공통으로 출입문이 있지만 가구 배치상 저희가 쓰는 방 쪽에 입구는 가구로 인해 쓰지 않게 되었고 안방을 통해서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모처럼 에게 이르다 보니 늦잠을 자게 되었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해서 점심때쯤 눈이 떠져서 대충 밥을 먹고는 사무실에 나다 넣을까 하고 옷장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위 일어났는가 하시며 현관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대답을 하려다가 뭔가 기대감이 발동해 조용히 옷장의 등을 껐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나와 꽉 닫혀져 있을 줄 알았던 문은 반은 열려 있었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장모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집사람의 하얀 피부는 장모님을 본딴 듯 장모님 역시 하얀 피부에 집사람 저리 가릴 정도로 풍만했습니다. 조용히 빠져나와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좀 전에 봤던 장모님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라 자꾸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장모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때였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중년 부인의 몸, 이제 40대 초반으로 누구보다 뜨거울 듯한 모습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한편 집사람의 애교 곁에는 한층 더 깊어만 갔습니다.
덕분에 핀잔을 먹기도 했습니다. 암만 둘이 사이가 좋다지만 시집 안 간 동생도 있는데 동생 보는 곳에서는 자제하라며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재에 있던 PC로 지난번 성인숍에 갔던 사이트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던 중 아래쪽에 있던 배너를 클릭해 보았더니 몰카의 재료들 카메라, 수신기, 원격 조정기 등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이거다 싶었습니다. 제법 많은 돈을 들여 카메라가 장착된 액자와 시계, 등과 거울까지 주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물건이 도착을 했고 그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처제와 집사람에게 일반 등과 시계를 선물로 주었고 카메라가 부착된 장모님 것들은 처제와 집사람 거 사면서 같이 샀다 하면서 일일이 못을 박아 직접 설치하고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수신기를 PC에 부착하고 그날 밤 일을 한다는 핑계로 서재에서 꼼짝 않고 장모님의 방안을 주시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길 며칠이 지났지만 언제나 허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의 장모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도 채 되질 않았습니다. 막상 잠도 오질 않고 해서 서재에 가서 요 근래 생긴 버릇대로 PC를 켜고 장모님의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장모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가셨나 하고 모니터를 주시하던 중 한 손에는 그것을 들고는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까치발을 들고 가시는 장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시기를 5분여가 지나고 그것을 베개 밑에 두시고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끝으로 PC를 껐습니다. 담배를 한 대 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옷장에서 나오셨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순간 답이 그려졌습니다. 장모님의 생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집사람은 제게 그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왔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일단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간단하게 술 한잔하는 게 어떠냐고 제의를 했고 집사람은 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처제 역시 좋다고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깜짝 이벤트를 열자는 처제의 제의에 그렇게 하자며 동의를 했고 어느새 그날이 되었습니다. 일단 바람잡이인 처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나가고 형부 언니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둘이 오붓하게 저녁을 먹자 하고는 중간에 장모님을 놔두고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처제는 약속대로 장모님을 남기고 식당을 나왔고 나온 후 바로 저희에게 전화를 걸고는 식당 주변에서 장모님의 동태를 살피며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은 기운이 빠진 모습으로 나오신 후 집방향으로 가는 자석버스에 몸을 실는 모습을 보고는 처제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까지 깜짝 이벤트에 참석해서 저희는 놀라는 장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베란다를 통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숨을 헐떡이며 처제가 들어왔고 저희는 곧 오실 장모님을 기다리며 집안의 불은 모두 꺼두었습니다.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입구 쪽으로 오시는 장모님을 확인한 뒤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인종을 한번 누르시고는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열쇠를 찾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현관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폭죽을 터뜨리며 온 가족이 함께 생일 축하한다고 외쳤습니다. 장모님은 깜짝 놀라시는 듯 모습을 보이시고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니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사별한 뒤 두 딸들이 생일이나 아버지 기일 또는 두 분의 기념일 등을 잘 챙겨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식당에서 혼자 외톨이가 되시고는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며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집에 들어오니 생각지도 않은 폭죽 소리에 놀라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내내 딸들과 사위에게 한없이 야속한 마음을 가졌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기쁨 등등으로 온몸의 기운이 빠져 주저앉으셨다 하시더군요. 그 뒤로 가족은 식탁에 앉아 준비한 음식을 곁들인 맥주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저녁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느 때보다 더 상기된 표정으로 저녁을 하는 동안 보이셨고
저녁을 마친 후 술 한잔 더 하자는 제의에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갈 때쯤 딸아이의 칭얼거림으로 아이를 먼저 재운다며 집사람이 아이 함께 들어갔고 그런 후 처제와 장모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시간이 대략 11시쯤 되어서는 처제 역시 내일 아침 일찍 있는 강의로 인해 먼저 들어가게 되었고 장모님과 단둘이 남아서인지 대충 마무리하자는 장모님 말씀에 식탁을 치우는 일을 같이 거들어드렸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사이덕의 호강 한번 제대로 받아보았다며 기뻐하시는 장모님 말씀을 들으며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막상 테이블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자 장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괜찮다면 한 잔 더 하셨으면 하는 물음에 저도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고 해서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맥주보다는 양주로 하자는 제 말에 장모님도 그렇게 하자며 안주거리를 준비하셨고 그때 집사람은 나와 술을 더하려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더니 자기는 피곤하다며 먼저 잔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의 식탁보다는 거실의 테이블에서 앉아서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거실로 옮겨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도어잔 하시더니 지금껏 돌아 씻지도 않고 있으려니 불편하시다 하셨고 저는 기다릴 테니 편하게 나오라 했더니 먼저 뻗지 말라는 엄포를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스웨터 같은 것을 걸치고 나오셨습니다. 어찌됐든 장모님은 나오셨고 나온 후 바로 제 옆쪽으로 앉으시며 한 손으로는 제 잔의 술을 따라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렇게 해줄 생각은 누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며 제게 물어오셨습니다. 솔직히 처제와 집사람과 이렇게 셋이서 상의를 했었고 어떻게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제에게 조언을 해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들으시던 장모님은 고맙다고 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장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본 저는 이렇게 좋다고 하시면서 우시면 어떡하시냐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좋다며 눈물이 고여있던 눈에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잠시 후 눈물을 닦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며 술병이 한두 병 비워져 갈 때쯤 장모님에게 외로우시지 않으시냐며 물어보니 한숨을 내쉬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레 돌아가신 장인어른은 종신보험과 자동차 보험 및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 돌아가신 후에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으셨었지만 너무나 다르게 다가오는 주변 사람들 덕에 사람을 만나는 것에 거리감을 두실 정도로 힘드셨다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도 남편과 같은 사무실에 있던 박기사, 원기사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해 줄 테니 대놓고 들이대는 어느 공장장까지 처음에는 순수한 뜻으로 접근을 하던 사람들이 한두 번 저녁을 하고는 술을 마시러 데리러 가고 그런 후에는 어김없이 텔로 당연한 듯이 데리고 가려는 사람들. 그렇게 몇 년간을 버텨오시다 마침 사위의 사직서로 인해 남편이 세웠던 회사를 사위에게 위임하게 된 일이며 유지만 해줘도 고마울 텐데 남편이 하던 때보다 사업 확장을 해준 든든한 사위 덕에 이제는 홀가분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좋으시다며 게다가 딸아이의 관계도 좋아 보여서 요즘은 정말 살맛 나신다며 저에게 연거푸 술을 권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못하실 말씀드렸지만 상기된 기분과 함께 얼큰하게 올라오는 치기로 속내를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지금껏 장모님에게 못된 생각을 가진 저로서도 그때만큼은 정말 장모님이 치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무르익는다는 40대 초반의 몸으로 주변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과 사별한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키신 장모님이 더없이 대단해 보였었고 또 한편으로는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장모님에게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하며 앞으로는 외롭고 힘이 드시면 언제든 제게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취하셨었는지 제 말에 장모님은 그럼 사이덕 좀 볼까 하며 어떻게 본인을 위로해 줄 건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제든 전화하고 눈치를 주시면 밖에서 외식도 시켜드리고 집사람뿐만 아니라 장모님이랑도 극장에도 갈 테니
언제든 말씀만 하라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누구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말에 장모님은 나이 든 사람과 밖에서 돌아다니며 사이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나며 나중에 후회할 약속은 하지 마시라며 제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남들이 뭐라면 어때요 하며 반문을 하며 장모님이랑 나가면 남들은 부부로 볼 정도로 젊고 예쁘시다는 말에 크게 웃음을 띄우며 하긴 내가 젊어 보이고 예쁘긴 하지 말을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가 보니 장모님도 많이 취하셨고 제 말에 조금은 마음을 놓으셨는지 얼굴이 빨개지신 장모님은 제 어깨로 고개를 묻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저희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저와 장모님이랑 술 마시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시는 장소만 다를 뿐인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어때요? 춤추는 곳에 와서 춤을 추고 술 마시는 곳에 와서 술 마시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안 그런가요? 장모님? 제 말에 조금은 동일하셨는지 아까보다는 더 저에게 다시 비교적 빠른 템포의 음악이 바뀌면서 저희는 테이블로 돌아왔고 갈증이 난 목을 달래려 맥주를 마셨습니다. 들어왔던 시간에 비해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들 역시 많아졌고 이리저리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며 부킹을 하는 중년의 남녀들로 테이블 사이 통로는 사람들로 꽉 차 있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고 제법 많은 사람들로 인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를 본 후 자리로 돌아오다 보니 한 웨이터가 장모님의 손을 잡고 다른 곳의 테이블을 가리키며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연스레 제가 돌아오니 웨이터는 정중히 사과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는 말을 하며 물러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 말에 장모님은 얼굴이 발갛게 붉어졌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웨이터는 다른 테이블의 오더를 받고 장모님을 그 테이블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다며 쑥스러워하시는 모습에 그건 장모님이 너무 젊어 보이고 예쁘셔서 그런 걸 거예요. 이런 제 말에 붉어져 있던 얼굴은 더 붉어지시며 제 말을 다시금 확인하시라는 듯 제게 재차 물으셨습니다. 괜히 기분 좋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냐며 물어오시길래 아직도 젊고 예쁘다고 하는 말에 기분 좋게 잔을 비우셨다. 몇 잔의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장모님 역시 취하신 듯한 모습을 보이셨다. 시간도 꽤 늦어졌고 술도 깰 겸해서 다시 스테이지로 장모님을 모시고 나갔고 흐르는 음악에 몸을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곧 음악이 바뀌고 아까와는 달리 블루스를 추자는 제의에 순순히 따라오셨다. 어느새 음악이 바뀌어져 테이블로 돌아온 뒤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는 나이트를 나와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에서 내려 집에까지 걸어온 동안 술이 조금 깨신 장모님은 오늘 정말 즐거우셨다며 사이덕에 예전 데이트하던 때 같아서 좋으셨다며 이야기를 하셨고 다음에도 언제고 말씀을 하시면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는 말로 대답을 하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어보니 먼저 귀가한 집사람이 거실에서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가 들어오는 소리에 깨었는지 둘이서 왜 이렇게 늦었는 잔소리에 장모님께서 네 남편이랑 데이트 좀 했다? 네 남편이랑 데이트 좀 하면 안 되냐? 하고는 웃으시면서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곳에 데려다 달라며 나를 보며 웃으셨다.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제 대답에 장모님은 웃으시며 늦었으니 들어가시라며 방으로 들어가셨다. 장모님과 같이 나이트를 다녀온 뒤로는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고 장모님 역시 전보다 더 편하게 대해주셨다. 그런 모습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집사람이었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하루는 집사람과 장모님이 장을 보러 나가자며 짐꾼과 운전기사가 되어줄 사람이 제게 동행을 요구했고 순순히 그 요구에 응한 거는 딸아이는 처제가 보기로 이야기가 일단락되었다. 전에는 집사람과 같이 백화점을 가면 제가 먼저 짜증내기 전에 쇼핑을 끝냈었지만 오늘은 사정이 달랐다. 장모님이 동행해서인지 여성복 매장에서 살기로 작정을 한 듯 싶을 정도였다. 나는 담배 한 대 태운다며 화장실을 다녀오다 소금 매장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장난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장난기가 발동되어 마네킹에 전시되어지는 매장으로 들어가 옷들을 살펴봤다.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2벌 구입을 했다. 사이즈는 각기 다르지만 각각 포장을 하고는 생각난 김에 하얀 하이힐까지 사고는 집사람 것은 앞좌석에, 장모님에게 줄 것은 트렁크에 놓은 뒤 다시 여성호응 매장으로 돌아왔다. 3시간에 걸친 쇼핑은 창거리를 산 후 끝마칠 수 있었다. 짐을 차에 실은 후 앞좌석에 탄 집사람은 곱게 포장된 박스를 보고는 뭐냐고 묻길래 지나가다 하도 예뻐 보여서 당신 주려고 샀다고 하니 더없이 기뻐했다. 장모님을 의식해서인지 자신만 때 아닌 선물을 받아 기뻐하면서도 엄마 것은 안 샀냐며 물어오는 집사람에게 나중에 더 좋은 거 선물해 드리려고 이번에는 안 샀다고 하자 장모님도 본인 것은 됐다 하시면서도 롬밀러로 얼굴 표정을 보니 약간은 섭섭해 하시는 표정이 역력하셨다. 집에 도착을 해서 집사람에게는 차 안에 있던 것들을 먼저 들려주고 한 번에 다 들고 올라갈 수 없으니 먼저 올라가라고 했다. 트렁크를 열고는 집사람이 줬던 같은 선물을 장모님에게 드렸다. 내 것은 안 샀다더니 웬거야 하시며 물으시길래 장모님 것도 사기는 했는데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사람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기 뭐해서요. 뭐길래 하시면서도 아까 하는 반대로 기뻐하시는 표정이 역력하셨다. 그렇게 선물을 드리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집사람이 방 안에서 불렀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내가 선물한 하이힐까지 신고는 어떠냐며 맵시를 자랑했다. 죽인다. 우리 와이프지만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 때 아닌 선물 받아 와이프는 더없이 기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야한 것 같아? 집사람의 말에 저는 야하다고 포장을 하면서도 과연 집사람이 이 옷들을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또한 이 옷들을 입고 계실 장모님 생각에 저 역시 밤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방에서 나오니 잠시 후 장모님이 얼굴이 빨개지셔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혹시 입어보지 않으셨나 해서 저를 피해 주방으로 가시는 장모님 귀에 대고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어떠세요? 제 무릎에 목까지 빨개지셔서는 조용히 다시는 그런 거 사지도 말고 아무리 저와 장모님이 친하다고는 해도 그런 거는 집사람한테나 선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옷을 입은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선물을 사고도 불안하긴 했습니다. 다른 장모 사위일간처럼 어렵지 않게 지내는 사이이고 얼마 전에 같이 나이트를 한번 다녀오고 술도 종종 같이 마신다고는 해도 장모님과 사이지간에 함부로 그런 걸 선물했다가 혹시나 저를 이상하게 본다거나 아니면 엄하게 꾸중이라도 하실 줄 알았지만 부끄러워하시면서 싫다고는 안 하셨던 장모님의 대답에 갖고 있던 불안감은 없어졌습니다. 나이트를 다녀온 뒤로는 한층 더 허울이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정가는 달리 조금은 저를 편하게 대하시는 모습은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식구들끼리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했습니다. TV를 조금 보다 보니 와이프는 옆에서 저에게 신호를 줬고 저 역시 알았다며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신다고 방으로 먼저 들어가자 와이프도 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와이프 역시 처음에는 선물을 받았을 때 당하긴 했지만 그것들을 입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반할 남편을 생각하다 보니 저녁 먹는 동안 기분 좋기는 마찬가지였었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딸아이의 보호자 동반 본소풍으로 인해 하루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출근 후 어제 일을 살펴본 후 시간을 보니 아직 점심 전이라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장모님에게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전화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자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 시간이 되어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갔다고 생각했지만 장모님이 먼저 나와 계셨습니다. 오늘따라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지루해서 가까운 백화점이나 다녀올까 하고 집을 나서려던 차에 전화가 와서 미리 나오셨다는 장모님은 생각지도 않은 점심시간 속에 기뻐하신 듯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대형 쇼핑몰에 위치한 곳이라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와서 점심을 했고 사무실로 가기에도 그렇고 해서 바로 위층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어떠냐는 제의에 먼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상영작을 살펴본 후 볼만한 것들은 사람이 몰려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렸기에 사람이 적고 바로 볼 수 있는 영화를 택했습니다. 영화표를 구입하고 팝콘에 음료까지 챙긴 후 영화관으로 들어가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공포영화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남녀간의 러브씬이 어김없이 나왔고 그 전까지 영화 이야기를 쏘근쏘근 드시던 장모님은 그때만큼은 조용히 계셨습니다. 영화가 중반부로 갈수록 공포영화답게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과 잔인한 장면들이 나왔고 한 번은 심하게 놀라시는 것 같아 팔걸이를 꽉 잡고 계신 장모님 손으로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영화에 빠지셨는지 처음에는 그대로 계시다가 화면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오자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있다 보니 영화가 끝나고 엔딩이 올라가자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무서운 영화를 보셨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오늘은 이대로 퇴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니 조금 있으면 출발하는 이야기에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차 한잔 마시고 하자는 제 물음에 동의를 하신 장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던 맞은편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영화에서 이런 장면 저런 장면에서는 정말 놀랬다며 이야기를 하시는 장모님을 보며 앞으로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제 말에 장모님은 집사람한테 더 신경 쓰시라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다 늙었고 이제 외손녀 딸이나 보면서 사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며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사위뿐만 아니라 장인어르신의 몫까지 제가 더 신경 써준다는 말에 한없이 인자하신 표정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제가 시집을 가서 지금은 미국에 있고 두 번째는 차량 운행을 해주는 학교가 이과대학 신설로 인해 새로운 부지에 건물을 짓고 그 전에 그 정보를 학교 내에서 입수하게 되어서 학교 부지로 선정된 주변의 땅들을 미리 구입해서 많은 재미를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땅 장사로 통해 10년간 관광버스 회사로 벌어도 못 만질 돈을 불과 2, 3년 사이에 벌게 되었습니다. 한번 땅 장사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 계속 그런 건수를 찾게 되었고 법원에서 경매 붙은 고가 건물 중에 하나를 낙찰받아 새로이 건물을 꾸미고 새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재산은 금방 고배속업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딸아이도 이제는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집사람 역시 많아진 재산 덕에 높은 콧대를 더 뽐내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 허영기만 늘어나 장모님이나 저에게 종종 싫은 소리를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장모님과는 종종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유치원을 다니는 딸아이 학부모로 바쁜 김여사 대신 술 한잔을 하기도 하고 전에 선물을 안 드려도 집사람 몰래 장모님 것도 선물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얼굴이 밝아지셔서 됐다고 하시지만 실은 내상은 아닌 것 같아 늘 옷 선물을 살 때면 2개씩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선물을 드리기에는 어김없이 그것들을 입고 계시는 장모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 거래처에 기름칠을 하게 될 때면 거래처 사람들에게 아쉬움 없이 접대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 같은 값이면 저희 회사로 일이 몰리게 되고 그럴수록 차량도 많아지다 보니 처음에는 유한인사로 시작하던 일이 이제는 주식회사로 업태 변경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입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원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름칠을 했고 언제가 한 번은 큰 건수 하나 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열심히 기름칠하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정말 큰 대형상가 빌딩을 낙찰받아 관광버스 회사를 팔고 기존에 갖고 있던 조그만 상가 건물도 처분을 해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워낙에 큰 건수다 보니 주위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그 우려는 그 해가 가기도 전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될 놈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저에게 딱 맞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기존의 연간 수입보다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재산이 생기게 되었고 월말이면 꼬박꼬박 입주자들에게 들어오는 월세로 통장의 돈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재산만큼이나 집사람의 연기도 커져갔습니다. 오죽하면 장모님이 먼저 미국에 있는 처제를 핑계 삼아
손녀딸 유학을 보내시면서 함께 자신의 큰딸을 함께 보내시려고 하셨으니 그 허영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면 돌아오지 말라는 장모님의 엄포에 일단 1년간 가 있기로 했습니다. 집사람과 딸아이를 공항에서 배웅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은 못난 딸을 둬서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지혜비가 그렇게 곱게 키워놔서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니 이해해달라는 장모님의 말씀. 이번에는 지동생네 부부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할 테니 그 버릇 곧 고쳐질 거라며 조금만 고생하라는 이야기에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칠은 왠지 어색했습니다. 늘 딸아이와 집사람이 있던 집이라 그런지 장모님이나 저나 너무나 조용해진 집분위기에 저는 저대로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시간을 때울 만한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운동입니다.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임대업이다 보니 특별히 건물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말 그대로 백수처럼 놀고 먹어도 월말이면 월세들이 꼬박꼬박 들어오다 보니 운동을 핑계 삼아 장모님과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오전에 일어나 차려주신 밥을 먹고 함께 수영장을 다녀온 후 오후에는 골프 연습장으로 가서 장모님을 레슨시키고 그러다 보면 늦은 오후경에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되면 영화나 아니면 쇼핑 또는 간단한 차 한잔씩 하고 돌아오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수영과 골프는 초보 수시다 보니 수영장에서는 자세를 잡아주면서 잡아줘도 별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주말이면 술 한잔씩 하며 집에서 영화를 같이 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둘만 집에만 남게 되다 보니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었고 장모님 역시 제가 잠이 들어야 그러시는지 저와 같이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더 자극적인 그런 영상을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날이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저녁을 드시고는 설거지도 안 하시고 필드에 나갔다 와서 그런지 피곤하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짱일은 외기록이 마냥 서재로 들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PC를 켰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피곤하시다는 티를 내셨던 그날 방 안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바라던 모습이었건만 피곤하시다는 말씀들을 하셨을 때 왜 눈치를 못 챘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이트라도 갔어야 됐을 텐데 너무나 큰 기회를 잃어버린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모니터를 확인하던 것은 아니었으니 이런 오제를 잡지 못한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아깝다. 어느 정도 골프장을 다니다 보니 이제는 장모님도 제법 구색을 갖추기 시작하셨고 수영과는 달리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들이 하는 골프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집에서 저녁 되면 어김없이 골프 채널을 고정하시고는 시청하셨고 이제는 골프클럽에 가도 코스별로 아주 조금은 공략도 하실 정도의 수준도 되셨습니다. 골프의 실력이 들어갈수록 저는 오히려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해외에서 열리는 골프대회를 보던 중 장모님께서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골프장의 풍경에 저런 곳에서 한번 샷을 날려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바로 그럼 저곳으로 가자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TV에서 보았던 골프클럽이 위치한 곳의 교통편, 숙박편 등을 알아보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불과 우리나라에서 반나절도 못 돼서 도착하는 곳이다 보니 일정과 비용을 설명을 드렸고 처음에는 망설이시다가 제가 자꾸 조르다 보니 같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말을 끼고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그렇게 원하던 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보셔서 그런지 불필요한 짐들까지 해서 꽤 많은 짐을 챙기던 장모님의 짐과 간단한 재짐을 가지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치 수학여행 간 학생들처럼 들떠계신 표정의 장모님.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신기하신 듯 창밖의 풍경의 넋을 잃고 쳐다보시곤 했습니다. 어느새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는 예약한 호텔로 갔습니다. 제가 예약한 대로 카운터 직원이 동남아 특유의 영어로 저희를 부부로 봤는지 집사람이 예쁘다며 간단한 인사와 함께 말을 건넸습니다. 열쇠를 받아 난처한 표정으로 장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전생에 나는 배우가 아니었을까? 표정 연기 악권일세? 제 표정이 이상해서인지 왜 그러냐며 묻길래 예약이 잘못돼서 방이 하나만 예약이 돼 있었다고 하자 별거 아니신 듯 그럼 뭐 어떠냐며 빨리 방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방이 하나라면 무척이나 난감하시지 않았던 반응과는 달리 별일 아니신 것처럼 대하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뭔가 모를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생각외로 객실하는 넓었고 좋았습니다. 장모님은 침대에서 저는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을 하고는 일단 대충 짐을 풀고는 밑에 라운지로 가서 식사를 하고 TV에서 보았던 컨트리 클럽으로 가서 내일 스케줄을 예약을 하고 돌아오니 어느새에는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한 방에 장모님과 같이 있다는 생각에 피곤하다는 생각보다는 왠지 모를 기대감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장모님 역시 여행에 피곤함이신지 아니면 저와 같은 기대감에 진이 빠지셨는지 먼저 쉬신다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홀에나마 소파에 앉아 애꿎은 술만 찾아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 마시다 보니 술기운이 올라오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잡으려다가 소파에서 떨어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무릎을 찍었습니다. 때마침 선잠에 드셨다가 홀로 나오시던 장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덩치 큰 장정이 소파에서 새우잠 잠기는 그러니 저보고 그렇게 억지로 잠을 청해보긴 했지만 도저히 맑은 정신으로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홀로 나가 남아있던 술을 모조리 비운 후에 조심스레 올라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문득 잠을 자다 깬 저는 제가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물이 정지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는 제 눈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눈동자. 그런 후 잠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나가셨습니다. 순간 저는 혹시나 장모님이 이대로 사라지는 않으실까 하고 장모님을 쫓아나가려고 장모님이 나가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장모님! 어디 가세요라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장모님의 뒷모습만 쳐다보았습니다. 다행히 객실의 출입과는 달리 화장실 쪽으로 가시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아까 먹던 술이 바닥에 병채 떨어져 있는 술병에 술이 남아있는 걸 보고는 냅다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장모님이 나오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하나? 아니면 안면불수하고 이대로 자는 척을 할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호텔 내에 있는 편의시설은 물론 호텔 쪽으로 나 있는 작은 공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장모님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제 보았던 멀지 않은 해변가가 생각나서 그리로 무작정 뛰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선탠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해변의 끝쪽 작은 바위에 앉아있는 눈에 익은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모님일 거라 생각이 들어 그리로 뛰어갔습니다.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던 여인 역시 바위에서 일어나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다라고 확인이 될 만한 거리로 들어오자 장모님 역시 저를 발견하시고는 그대로 굳으신 듯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발걸음 옮기던 저였기에 어느새 장모님 앞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를 외면하시고는 바다를 바라보시는 장모님 모습이 왜 그리 슬퍼 보이던지 가까이 다가선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지 못해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지금의 정신으로는 장모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시는 눈빛은 정말 구슬프다고 해야 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뭐랄까요? 찹찹하다는 표현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자연스레 떨궈져 있던 고개에 들어오는 장모님의 그림자 역시 한동안 움직임이 없으시다가 낯선 여행지에서의 프로포즈로 착각한 듯한 외국 여행객의 휘파람 소리와 주변에 느껴지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셨는지 그대로만 계실 것 같던 장모님의 그림자는 저를 향해 고개를 향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저를 쳐다본다고 느껴지자 저도 고개를 들어 장모님을 바라보며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죄송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들려오는 여행객의 말소리. 자기야, 나도 저렇게 프로포즈 받고 싶었는데 조용히 해. 한국 사람일지도 모르잖아. 뭐 어때서 그래? 한국인이던 일본이던 여기가 한국인가? 외국에 나오면 우리도 외국 사람이지. 안 그래? 자기야. 철없는 신부와 신랑의 말이 한국어였기에 의식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장모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려는 듯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해주실 거라 생각진 않았지만 말없이 움직이시자 조금은 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진짜 이대로 있어야 되나 하는 유치한 생각을 하다 보니 장모님 발걸음이 멈춰져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 들려오는 장모님의 말소리. 계속 그러고 있을 겐가? 이 말을 하시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저는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 생각하는 달리 말투가 굉장히 차분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장모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어느새 도착한 현관을 지나 객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던 중 옆에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식사는... 제 말을 의식하셨는지 장모님의 뒷모습만으로도 장모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밥 먹자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으셨는지 아니면 어제 일에 대해 화가 나셨는지 모르지만 블루계열의 얇고 소미 없는 원피스를 입고 계신 장모님의 옷가기는 빨개지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자리에 다시 멈추셨습니다. 도저히 다시 식사를 하자고 말을 꺼내기가 원해서 장모님 곁을 스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려고 할 때 배에서 어찌나 꼬르륵 소리가 나든지 10여 미터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퍼지는 꼬르륵 소리는 저를 어찌나 민망하게 만들던지 그저 먹고 자는 동물과 같은 느낌이 들어 정말 창피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곁눈질로 보이던 장모님의 굳은 표정에서 살짝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어디 먹고라도 죽어보세. 너무나 어이가 없으셨는지 황당한가. 그리고 기어얼굴은 물론 목까지 빨개진 제 모습이 순간 우스꽝스럽게도 보였을 테죠. 어찌됐든 해변가에서도 한번 제 마음에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더니 이번에 저만 살짝 본 금민소로 인해 아침에 느껴지던 불안감은 다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까지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길게만 느껴지던지 객실 안에 들어오자 생각나셨는지 빨개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혹시 어디 가시지는 않으셨나 해서 제 말이 너무 어이가 없으셨나 봅니다. 아니 그렇게 내 염려가 되는 사람이 어제는 말꼬리를 흘리시면서 얼굴 감옥까지 빨개지셔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우려와는 달리 장모님의 말소리는 밝게 들린 듯 했습니다. 장모님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는 그리 심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정말 혼자 기욱이라도 하실 줄 알았던 반응은 지금껏 안 보이셨고 오늘 종일 굳은 얼굴로 대하셨지만 종종 굳은 얼굴 사이사이로 보이던 옅은 미소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차분하신 말투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자신의 딸아이의 결혼 생활을 파경으로 만드시지는 않을 거라는. 저녁은 하셔야죠. 어째 장모님과 한다는 이야기가 죄다 먹는 이야기뿐이. 어찌됐든 제 의견에 동조를 하시는지 가벼운 외출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나오셔서 저는 다시 앞장서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겸 먹은 점심 식사 때처럼 허겁지겁 서둘러 먹지 않고 와인도 시키고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장모님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식사 내내 말 한마디 없으시다가 식사를 마칠 때쯤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일이 귀국하는 날이지? 네. 처음이야? 뭐가요? 무슨 말 하시려는 듯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라 밖에 와보는 게 처음이야. 앞으로는 더 좋은 곳으로 여행시켜 드릴게요. 장서방, 예, 말씀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말게나. 순간 이렇게 넘어가나 싶어 조용히 대답은 해드렸지만 어라, 겨우 이 정도네. 뭔가 크게 꾸짖거나 화를 내실 줄 알았던 반응과는 달리 다시는 그러지 말라시는 말씀에 왜 저는 다시 그렇게 해보라는 말로 들릴까요? 안 되었은가 왠지 모를 허탈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그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장모님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 애꿎은 술만 더 찾게 되었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술 한잔 더 하자는 제의에 장모님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용히 바로 이동을 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장모님 역시 조용히 정말 술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던 술병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 병을 시키고 나서 조용하기만 한 분위기가 답답하게 돼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습니다. 저기 내일 귀국하기 전에 클럽에 좀 다녀올까 해요? 같이 가실까 해서요? 제 물음에 침으로만 일관하고 계시던 장모님은 그제서야 입을 여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침묵. 같이 마시고 싶어서 마시고는 있지만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오히려 마시는 술만큼 술이 더 깨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수록 술만 더 찾게 되었고 한 병, 두 병 마시던 술이 어느새 세 병째 비우고 있을 때쯤에서 장모님은 방으로 돌아가시려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느새 올라온 치기로 인해 살짝 몸을 휘청거리셨고 그런 장모님을 부축하려고 저는 일어나 장모님을 받듯이 한 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대로 없었던 일이 되기에는 저 역시 몰랐던 감정들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조금은 연정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어찌됐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 말에 넋을잃고 쳐다보시던 장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말씀하세요. 그냥 마음속에 있던 말 다 풀어보세요.